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사 파견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취재하는 대로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시간인데 방송사 파견 면접 지원 상세 과정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이력서를 준비해 가지고 면접을 봐서 합격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방송사 파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원자들은 제 유튜브 잘 보시면은 아마 적지 않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드라마 녹화하는 장면인데요. 드라마 녹화하는 장면인데 이게 카메라 감독, 이게 여기 또 FD, 여기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마이크 붐대라고 그러는데 붐대를 오퍼레이터 하는 분들이 또 파견 사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장면 이렇게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방송사 파견 사원에 대한 세 가지 시각, 저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에요. 제가 어떤 시각으로 이 파견 사원을 갖다가 준비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방송사에서 근무할 때 MBC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수백 명의 파견 사원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 그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진행 과정 이런 거를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방송사 파견 면접관.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조명팀장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렇고 파견 사원의 면접관을 제가 봤어요. 면접관을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우리가 뽑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 시각. 세 번째,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을 파견 사원을 보낼 때 제가 또 1차로 면접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 파견 업무에 대해서 또 방송사 파견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파견사뿐만 아니라 공채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방송국과 방송사의 차이 이거 여러분들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방송국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게 나무 위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시청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이걸 방송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국은 소규모 방송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학 방송국, 학교 방송국, 이런 방송을 얘기해요. 자, 방송사, 언론에서는 방송국이란 표현을 특정 권력기관에 순치된 언론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에게 방송국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낱말로 통하고 면접시험 때 방송국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낙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 그러니까 방송국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방송사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방송국 그러는데 이 방송국이라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상파 KBS나 MBC, SBS, EBS, JTBC, MBN, 채널A, TV조선 이런 큰 규모는 방송사라고 봐야 돼요. 이게 방송국이 아니에요. 방송국은 소규모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교내 방송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교내 방송국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거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 반드시 방송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송국과 방송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파견 사원이든 또 방송사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든 했을 때 방송국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걸 제가 강조하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방송사에서 파견직을 채용하는 이유 한번 제가 또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방송 제작 업무에 필요한 단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명을 감독한다고 조명기구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분들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여기서 불을 콘솔에서 만져서 불을 켜는 작업,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원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단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파견직을 써요. 정규직 채용 시 정년 보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인건부담 억제. 정규직으로 소개되면은 정년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사는 60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 억제 효과도 있고, 또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력 수급의 유연성. 그래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파견직은 일은 MBC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속은 다른 그 파견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수급의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예산 절감 효과죠.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이러려고 이제 파견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 파견업체가 다 그런 거예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이렇게 간접 고용, 또 비정규직 고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방송사 파견직 서류 제출과 면접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방송사 입사 관련 이력서와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력서를 써야 되고 자소서를 준비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되겠죠. 자, 본인이 원하는 방송 업종을 이력서에 표기해야 돼. 그렇죠. 본인이 이력서에 보면은 업종 선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편집이다, 음향이다, 조명이다, 카메라다, 또 뭐 이 기타 이런 FD다, 조연출이다 이런 걸 표시하게 됐어요. 이런 거를 표시를 해야 이 사람이 이런 업종을 원하는구나 라고 제3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표시를 해요. 이제 이거를 미디어 잡이라든가 사람인 등 사이트에 이력서에 탑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는 것을 그런 플랫폼이 미디어 잡이라든가 사람인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된 이력서를 보고 파견사 매니저가 지원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탑재되면 나는 방송사 파견 업무에 지원을 합니다. 업종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미디어 잡이가 사람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니저가 파견사 매니저가 지원자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 조명에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력서를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송사 해당 업종에 결혼이 생기면 방송사 인사부에서 파견회사에게 해당 업종 지원 내용을 통보해요. 방송사가 결혼이 생겨요. 이제 결혼이라는 건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견직은 2년 근무인데 2년에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 또 요즘에는 또 파견 친구들이 1년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1년만 하고 나가나 했더니 1년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으시죠. 퇴직금 받고, 두 번째는 또 시적금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쉬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하고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들어와서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송사 업종 일이랑 내가 생각했던 건 틀리다.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한 3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은 일을 하면서 좀 보다 나은 곳을 직장을 찾아봐요. 정규직,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작은 회사에 이런 걸 찾다 정규직이 거기서 합격이 되면은 여기 그만두고 나가겠죠. 이런 경우가 TO가 생기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파견사한테 연락을 해요. 이렇게 갑자기 조명팀에 지금 이번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력서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명팀에 TO가 생겼다. 그러면 파견사는 해당 업체에 맞는 지원자 이력서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여러 개의 해당에 맞는 이력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보고 어떤 지원자가 그 방송사 임무에 맞을 것인가, 이거를 매니저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1차 서류 전형을 하신다 보시면 돼요. 아까 미디어잡이라든가 사람인의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잡 VVIP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기 보면은 VVIP 체험관은 미디어잡 온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미디어잡만 여기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런 표시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 지역 카페, 뭐 MBC,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잡 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갖다가 거기는 VVIP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VIP 체험관은 일반적인 회사들, 여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여기는 다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미디어 잡에는. 그 다음에 사람인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인은 이렇게 입사 지원, 아산 맨파워, 키스탬프 그룹 이런 데는 다 파견회사예요. 파견회사가 이렇게 요를 지원하면은 키스탬프 그룹이 이력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과 미디어잡이 대표적인 이력서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TO도 생겼고 파견사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1차 서류 전형을 해요. 그러면 파견 매니저가 선택한 이력서에 표시된 지원자 연락처로 면접 의향을 물어요. 이번에 MBC 조명팀에 TO가 생겼는데 지원자께서 조명을 원하셨죠. 이번에 면접 볼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저 오케이 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입사하려고 지원을 했으니까. 방송사는 대략 10개 이상의 파견에서 파견 계약을 맺고요. 업무래요. 그러니까 방송사, 뭐 MBC라든가 KBS, SBS 그런 데는 아까 그런 뭐 키스탬프라든가 뭐 크릭앤리버라든가 MJ 플렉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10개 이상을 갖다가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한테 다 이번에 조명팀 티오가 났습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요. 10개 이상의 보내온 이력서와 자소서를 인사부 담당자가 이제 방송사에 인적 서류 전형을 해요.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맞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다 서류가 온 거를 다 면접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인사부 담당자가 1차 서류 전형을 실시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봐서 그 면접 올리기 전에 결격 사항이 있는 사람 있는 데는 없는지 이런 거를 잘 보고 정리해서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면접관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서류 전형에 떨어지는 회사도 있겠죠. 떨어진 회사도 있겠고 합격한 회사도 있겠고. 그러면 합격한 회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인사부 담당자가. 이번에 홍길동 군이 이번에 MBC 조명 파견직의 서류 전형이 통과됐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이제 파견사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 매니저는 저 서류 합격된 지원자에게 연결해요.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인데 목요일날 오후에 면접 일정이 잡혔으니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전화를 통보를 해요. 보통 저 서류 합격 후 한 1~2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날 서류가 합격했다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또 요즘에는 방송사가 요즘엔 또 목요일날이 또 이 격주로 반 근무하나 그래요. MB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요일날은 금요일날 면접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 중에 날짜를 잡아서 면접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면접은 행사 방송도 내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MBC는 MBC에서 상암 MBC에서 면접을 보고 뭐 KBS는 또 KBS 본사에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면접이 결정되면은 주로 오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에 보통 2시 반 요때 면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면접 시간은 30~40분 전에 매니저와 방송사에서 미팅해요. 그러니까 이때 지원자와 해당 파견사 매니저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이때예요. 이때 약속을 정해요. 뭐 MBC 1층 커피숍 앞에 있는 의자에서 봐요. 그러면 저 매니저와 지원자가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류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매니저가 미팅 시 직무에 대한 설명과 해당 파트 면접 팁을 지원자에게 알려줘.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조명 업무는 아침 생방송도 있는 자리 있어서 일찍 나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 설명을 잘 해줘요. 지원자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팁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MBC는 다른 파견사와 매니저와 지원자가 함께 있으나 다른 방송사는 파견사를 분리하기도 한다. MBC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에리어가 좀 좁아가지고 A에서 매니저와 지원자, B에서 매니저와 지원자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방송사는 약간 분리해놨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송사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접관은 해당 팀장 또는 파트장과 선임사원 2~3명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저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조명 팀장 그 다음에 선임사원 2명,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면접관에 참여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지원자가 8명인 경우 아까 10개에 넘는 파견사에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1차로 인사 담당자가 추려서 한 7~8개를 정리해서 보내주면은 그걸 7명을 다 보기엔 그러니까 반씩 나눠요. 그래서 8명인 경우 2팀씩 이렇게 2팀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력서를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학교에서 활동 내용 등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지, 뭐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뭐 학교에서 뭘 했는지, 전공은 뭘 했는지, 중요한 거 뭐 집은 가까운지 먼지 이런 걸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가지고 대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 친구가 성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그런 거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면접 후 최종 세배수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8명이 돌았다. 그러면 5명은 탈락시키고 3명을 후보를 남겨요. 3명을 남겨요. 그래서 이 3명을 가지고 또 3명의 면접관이 결정 1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1명을 최소 선택을 해요. 그래서 1명 선택을 하면은
결정된 지원자를 인사 담당처에 연락을 해요. 이번에 땡땡 뭐 예를 들어서 MJ 플렉스 홍길동 분이 이번에 조명팀 최종 파견 사원을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인사부의 담당자 보내요. 그러면 인사부 담당자는 해견 파견사에게 파견사 매니저에게 합격을 통보해요. 이번에 미디어 플렉스의 홍길동 친구가 조명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출근 준비해 주세요라고 연락을 해요. 몇 월 며칠까지 MC로 와주세요 연락을 해요. 그럼 매니저는 지원자에게 합격을 바로 통보하고 바로 통보해요. 2, 3일 내에 출근한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면접을 끝나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다 결정이 끝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인사부 통보하면 인사부에서 바로 매니저한테 연락한 매니저가 후보자한테, 그러니까 후보자가 면접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에 합격 통보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매니저와 지원자가 그러면 보통 한 2, 3일 내에, 보통 목요일 날 만약에 면접을 봤다. 그럼 월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매니저가 지원자와 함께 MBC 1층 그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라고 연락을 해요. 그럼 이 매니저와 지원자가 약속을 해봐가지고 월요일날 10시 상하 MBC 뭐 9시 50분까지 안내 데스크 만나서 거기서 이제 MBC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출입증이 없으면은 이 게이트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받아서 바꾸면은 이제 뭐 조명팀에 예를 들어서 뭐 선임 사원이라든가 조명 팀장이라든가 나와서 그 면접 지원자를 파견 합격된 지원자를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이런 거가 일종의 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파견 면접의 진행이라든가 서류 접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파견에서 면접관이 매니저가 하는 거. 두 번째는 인사부 담당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면접은 이 방송사 해당 업종 해당 파트에 담당자들이 이게 실제 면접을 하는 거다. 이런 걸 봤어요. 자, 다음 편에는 방송사 파견 입사 후 한 달의 업무 과정. 그러니까 방송사 파견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게이트를 통과해요. 게이트 통과할 때부터 한 달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걷는지 제가 취재되는 대로 또 한번 또 파견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